이번에는 강한 금지 표현 조동사로 학습되는 must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그질러리인 must의 우리말 문법 용어 조동사를 주어의 어떠함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로 바꾸고 시작합니다. 조동사 중에 화자의 의사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주는 듯한 어휘는 must입니다. 화자의 주장이나 명령, 금지 같은 표현에 선택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문 1과 2 같은 표현 의미를 인지할 때는 해야 한다를 수용해도 되지만 예문 3과 4 표현에서는 해야 한다라는 말 그대로를 적용하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예문 3은 주어의 동작이 의미상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 행위 앞에 must가 쓰였는데 우리말 해석을 보면 먹어야 한다가 아니라 먹어야 산다임을 볼 수 있고 예문 4에서는 죽어야 한다가 아니라 죽는 법이다로 번역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문 5와 6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는 추정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must가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여러 가지 우리말 뉘앙스를 표출할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must로 표현된 구문에 대한 부정적 대꾸 표현에서 have to, need not 등등이 사용되는 경우와 must not과 mustn't로 축약이 되었을 때 무엇이 부정되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변별해 줄 만한 심층적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본문 1의 우리말 해석을 보면 이 표현의 주어인 카스는 번역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유역으로 보는 것은 영어 어휘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으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은 파크 행위자를 밝힐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서술만 해주는 수동태 구문인데 파크드 당하는 카스를 주어로 하고 그 주어가 처해지는 상태가 표층화한 표현이므로 펼침 예시 1에서의 심층적 비동화 부분이 본문의 출처가 됩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오그질러리로 분류된 must의 우리말 문법 용어는 조동사인데 조 플러스 동사라는 우리말이 주는 의미에 따르면 must 플러스 v는 동사의 의미 변화를 생각하게 합니다. 펼침 1의 심층 주절은 must 플러스 park이고 종속절은 must 플러스 be parked입니다. 만약 주절의 행위동사인 park가 must와의 결합으로 의미 변화가 발생했다면 종속절에서도 그 park가 의미 변화된 채로 수동되어져야 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지만 능동의 park 동작 형태가 아니라 피동된 결과의 존재 형태 표현인 be parked가 must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주절의 must 플러스 v에서 동사의 의미 변화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예문 2와 3 표현에서도 보면 나스 유무에 따라 파크라는 동작 형태가 상반되고 있는데 예문 2는 주차를 안 하는 동작이고 예문 3은 주차를 하는 동작입니다. 이것은 낫에 의한 부정이 뒤에 이어지는 동작 형태에만 작용하고 있을 뿐 앞에 있는 must와는 무관함을 말해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must는 동사 파크의 동작 형태를 변화시키지도 않았고 바로 뒤에 쓰인 낫에 의해서도 must 자체는 의미 변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동사라는 용어 때문에 must가 동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부터 must의 작용 개념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이 표현에서도 not을 개입시켜 비교해 보겠습니다. not do it에서 do는 원형동사입니다. 원형동사가 기능적으로는 동작 형태를 표현하고 역할로는 기정사실화를 한다고 받아들여보면 예문 1과 예문 2 표현은 각각 뭐뭐함과 뭐뭐하지 않음의 동작 형태를 현실화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우리말 번역에서 보듯이 이래야 한다,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제한이 가해진 상황에서 사용되어진 것이므로 must는 해야 한다라는 우리말 의미가 개념화될 수 있을 듯도 하지만 이 우리말 의미는 너무 포괄적이라 must를 해석할 때 편의어는 될 수 있어도 개념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문사에서처럼 have to라는 표현이 사용되어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자는 이 같은 두 어휘의 선택에 어떤 변별적 요소를 적용한 것일까요? 본문 3에서 must에 뒤이어 쓰여 있는 take는 원형 동사입니다. 원형 동사라는 기능어는 역할 기능상 기정사실화를 표현하기 때문에 본문 3의 take off는 신발 벗겨짐을 현실화하라는 의미가 되고 여기에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더하면 신발 벗는 동작 형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심층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must와 have to가 쓰인 두 표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문 1에서는 must가 원형동사 take를 대상으로 작용하지만 예문 2의 경우는 have가 통사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take가 아닌 to take, 다시 말해서 원형 분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대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거화된 듯한 have to는 must 같은 견해사, 즉 조동사가 아니라 해석의 편의상 조동사화한 것이 됩니다. have는 문법적 기능어이기 이전의 현재형 동사이고 또 had to에서는 과거 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제가 없는 조동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문 2에서 have는 to take라는 이른바 투부정사를 대상으로 선택해서 주어져 있다 플러스 시도할 동작 형태가 전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문 1의 must는 원형 부정사라는 문법적 기능어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 플러스 현실화할 동작 형태가 표현되게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have와 must는 어떻게 변별되고 인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동사 have의 역할 기능이 외적 요인에 의한 주어짐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상태동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들 예문에서 have의 대상들은 주어의 의지로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게 된 여건상의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have는 한 동작이라기보다 된 동작으로 보는 것이 상황에 잘 부합됩니다. 예문 2에서는 화자가 어떤 관습과 룰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당위적 행위, 즉 모든 사람이 벗고 오니까 너도 벗어야 한다를 요구한 것이 되는데 예문 1의 경우는 이것과는 달라야 변별적이게 될 것입니다. 예문 1에서와 같은 must에 의한 표현은 다른 표현들에서와는 달리 강한 금지를 표현해줍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의 출입이 허용된 곳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더러운 오물이 묻었을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보면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화자의 판단을 담은 것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음 예문 3과 4는 이 둘의 경우를 적용해서 비교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치과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드러나는 상황은 서로 다른데 예문 3에서는 make라는 동작 형태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표현으로 치통이 있어서 치료받으려고 의사와 시간 약속을 해놓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예문 4에서는 have 동작이 주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이미 되어 있는 치과 의사와의 약속이 to시라는 당위적 시도의 심층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해야 한다라는 우리말 의미에 안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정도의 제한을 주어서 다음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 전체의 표현 의도에서 보면 화자가 육아하게 될 선택을 제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even if에 의한 혹시 여부의 선행구문은 주어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 혹시 상황마저도 even을 말함으로써 아무런 변화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 안 하면 안 된다는 주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두고 문법서는 must가 논리적 필연성을 지정해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관찰한 사물로부터 결론을 내려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두 구문의 해석에서 어차피와 어쨌든이라는 단어는 논리적 필연성을 담아 표현해준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두 우리말 단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곤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작용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서 다음 본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논리적 필연성을 수용하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5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5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1과 2가 일반적이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3, 4, 5로의 대답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예문 1의 형태로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라면 must로의 대답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입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적 행위라는 것으로 화자는 말한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상황의 대답으로는 일반적으로 예문 2의 형태가 선택됩니다. 예문 2 형태로의 대답일 경우입니다. have는 주어짐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취하는 동사이므로 이 대답 구문의 표층에 있는 to의 당위적 시도가 have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앞이 부정이므로 해야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화자 I의 뜻만에 의한 거부가 아니라 거부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must와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라야 합니다. 다음은 예문 3 같은 대답의 경우입니다. need는 필요를 말하고 그 필요는 화자 I가 하는 것이므로 need에 의한 대답은 have로의 대답에서처럼 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이겠지만 have로의 대답과는 달리 화자 주어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예문 4 형태로의 대답입니다. must로만 표현된 긍정문이 must not으로 부정되면 안 하면 안 된다는 화자의 견해와 선택의 여지가 없음은 어떻게 의미 변화가 되는 것일까요? must not에서 not은 must 자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대답에서 생략되었으나 이어지는 동작 형태를 부정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안 하는 동작 형태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일해야 한다가 됩니다. 다음은 5 같은 축약 형태로의 대답입니다. must는 must not 형태적 축약이지만 의미까지 축약되지는 않습니다. not 부정 범위가 앞 어휘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must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mustn't 같은 축약이 필요해집니다. 이 축약 현상을 수용하고 풀어본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가는 동작 형태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 없이 이러지 말아야 한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mustn't로의 축약 부정은 주어의 동작 형태가 여기 되게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작 형태가 여기여야 한다는 화자의 판단을 말하고자 함이 됩니다. 본문 6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부가어 문문입니다. 앞에서는 must를 말해 이래야 한다라고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어진 부가문에서는 축약형 must로 이러지 말아야 하니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must가 쓰인 구문과 must not이 쓰인 구문은 이어지는 원형동사의 동작 형태로 각오한 각오가 상반되지만 예문 3과 4처럼 must와 축약된 mustn't가 사용되면 동작 형태가 아니라 화자의 견해만이 상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조해보면 비교된 예문 1과 2에서는 주어의 동작만이 상반되고 예문 3과 4에서는 화자의 견해만이 상반되는데 이것에 따르면 본문 6은 get up이라는 동작 형태를 두고 화자가 자기의 상반된 견해로 답하고 되묻는 표현임이 드러납니다. may의 부정형으로는 may not, mayn't가 있는데도 이 본문 7은 mustn't로 대답한 경우입니다. can의 역할 기능인 시행 가능과는 달리 may는 허용 가능을 말하며 자격의 다분함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7은 질문자가 may로 take할 자격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고 답변자는 mustn't로 너의 자격도 선택의 여지는 없다라는 거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can으로 질문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 can이 역할로 기능하는 시행 여부의 가능성 의미 지정은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됩니다. 반면에 may의 자격 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없고로 판단되어지는 것으로 보아 must는 선택의 여지 없음이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본문 8도 역시 부가 의문문입니다. 화자는 must를 선택하고 발화해서 유의 have 행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부가부에는 must가 아닌 did가 대신했고 그것도 do가 아니라 did가 쓰여 있는데 have가 주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된 동작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구절입니다. have 플러스 pp 형태는 완료 표현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have라는 동작 형태가 어떤 결과나 상태로 되어진 것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 동작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이 문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have hated는 이미 되어진 결과이므로 과거형 did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가된 구문은 앞 주절에서 언급한 must를 의문시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 없음을 의문시한 것이 아니라 have가 진인 hated 된 결과, 즉 과거분사인 hated 상태를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화자의 의문사항이게 됩니다. 반면에 have로 묻고 must로 대답된 예문 1과 2는 해야 할 짓이 주어졌느냐는 질문에 다른 수가 없음을 심층해 두고 있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대답입니다. 본문 9 표현에서는 must가 A의 수식으로 인해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되었고 품사적으로는 명사로 쓰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9에서의 must라는 명사는 어떤 유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즉 필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에서 확인된 must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must는 동작 보조사가 아니라 주어의 동작에 대한 화자의 견해사입니다. 둘째, must로의 견해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화자의 판단입니다. 셋째, must로의 판단에는 그래야 하는 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가 작용합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must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must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